자,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인데 우리가 이제 요거 앞 타임에 배웠던 게 지각을 구성하는 뭘 배웠어? 규산염 삼연체를 배웠지. 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규산염 삼연체는 SiO4라고 하는 규산염 삼연체를 이용해서 기본 단위체로 해서 뭐 하는 거야? 감남석이니 희석이니 하는 단사슬, 복사슬 같은 복잡하고 크게 만들어지는 거야. 똑같습니다.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도 작은 게 모여가지고 큰 걸 만드는 구조거든. 주로 어떤 게 있냐? 너희들 잘 알고 있는 거.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요게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야?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 거지. 얘들만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지. 물을 백날 먹는다고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맞죠? 그 다음에 핵산이라고 부르는 거는 동그라미 쳐볼래? DNA하고 RNA 둘 다를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우리가 핵산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이 핵산은 사실상 우리의 유전 정보와 관련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왜 한테 묶어 놓느냐? 중요한 건 쭉 한번 봐봐. 구성 성분을 보면 물론 뭐 수소도 보이고 산소도 보이고 더러는 질소도 보이지만은 핵심적으로 탄소를 주축으로 하는 거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탄소고 탄소가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체 구성물질 이런 거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어. 유기물이라는 표현을 썼어. 유기물. 근데 요새는 이 유기물과 같은 뜻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탄소화합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탄소화합물. 탄소를 주축으로 한 화합물. 우리가 지금 배울 건 바로 이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배울 거야. 선생님 방금 얘기했잖아. 어떤 특성이 있다고? 작은 분자가 모여가지고 큰 분자를 만드는 특성이 있다고. 우리 그 감남석이니 희석이니 그런 거 할 때 규산염 삼연체를 뭐라고 표현했어? 우리 기본 단위체로 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 그 중학교 때 그런 거 하잖아. 단백질 소화시키면 뭐가 생기니? 아미노산까지 가거든. 탄수화물, 녹말을 소화시키면 포도당으로 가거든.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 포도당이 결합이 되면 녹말 되는 거야. 단백질을 소화시키면 아미노산이잖아. 그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면 단백질 되는 거겠지. 그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같은 작은 분자를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바로 단위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단위체. 그러니까 단위체라고 하는 건 나중에 거대하고 크고 복잡한 물질을 만들기 위한 기본 단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림 봐봐. 이게 지금 육각형으로 표현되어 있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포도당을 육각형으로 표현 많이 합니다. 그럼 쌤 봐볼래? 요 하나만 딱 보면 요거는 뭐야? 포도당이야. 요건 작은 분자야. 다른 말로 이런 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저분자라고 불러줘.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얘들이 이제 봐봐. 일렬로 쭉 나열했지. 규칙적으로. 그리고 육각형과 육각형 사이에 뭐 했어?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크고 거대한 분자가 만들어졌지. 잘 들어. 요렇게 작은 분자가 규칙적으로 결합해서 큰 분자 만드는 걸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줄 거죠. 중합 반응이라고 불러주고 그 중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들어봤을 거야. 폴리머 이런 말 들어봤지. 폴리머. 야 폴리 들어가면 있잖아. 많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괜찮아. 많다. 중합체가 바로 폴리머 그러니까 중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많고 큰 분자가 되는 거야. 단순하게 크다의 의미가 아니라 작은 분자가 규칙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중합체라고 하기도 하고 고분자라고 하기도 하는 거야. 사실상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중합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어떤 중합체는 어떤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란 말이야. 오케이? 우리가 섭취를 가장 많이 하는 건 뭐야? 탄수화물이야. 밥. 맞지? 쌀 종류들, 빵 종류들. 근데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건 뭔지 알아? 물 빼고 단백질이야. 왜냐면 탄수화물은 많이 먹는 대신에 소비를 많이 하거든.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머리카락, 손톱, 근육 전부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거란 말이야. 자, 단백질도 뭐라고 했으니까? 중합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뭐가 있겠어?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있을 거 아니야. 바로 이겁니다. 요게 바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거든. 아미노산. 요게 바로 뭐의 단위체가 된다고? 단백질의 단위체가 된다고. 결론부터 얘기할게. 결국 이 아미노산이 모이고 모여서 뭘 만든다고? 단백질을 만든다고. 그리고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분해시키면 뭐가 생긴다고? 아미노산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칠판 한번 봐볼래? 얘들아, 아미노산이란 말이 있잖아. 아미노라는 말하고 산이라는 말의 합성어야. 요 부분 있지. 카복실기 있지. 여기를 원래는 이렇게 불러. 카복실기라고 하기도 하지만 카복실산이라고 부르기도 해. 요게 바로 아미노산의 산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NH2 보이지? 여기가 아미노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름이 아미노산인데 아미노기랑 카복실기가 없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모든 아미노산은 얘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요 H까지도 거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러면 아미노산이 한 종류밖에 없냐? 그렇지 않아. 칠판 봐봐. 요 자리 있지. 요 자리에 탄소 하나짜리가 올 수도 있고 탄소 2개짜리가 올 수도 있고 탄소 10개짜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자리를 편하게 그냥 R이라고 붙여주고 요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줄 거 봅니다. 근데 이 종류가 결정이 되는데 이 종류가 약 몇 가지 정도이냐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가지고 약 몇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야? 20가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20가지 정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근데 쌤이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규칙적으로 결합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지?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했지. 칠판 한번 봐볼래? 자, 아미노산이니까 당연히 NH2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어? COOH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아미노산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카복실산을 가지고 있겠지? 그럼 이런 이제 아미노산들이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연속적으로 쫙 배열이 돼 있는 거야. 이제 뭐 해야 되겠어? 얘들 둘이 결합을 해야 되겠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여기 COOH에 OH 보이나? 여기 NH2에 H 보이지? 요렇게 딱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지? H 2개에 O 1개니까 물이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럼 물이 착 빠져나가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요 탄소는 결합을 한 개 더 해야 되지. 요 질소도 결합을 하나 더 해야 되지. 그럼 요 부분만 다 확대를 해서 보면 자, CO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C도 결합 하나 더 해야 되고 NH를 가지고 있는 N도 결합 하나 더 해야 되지. 그러면 요 사이에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새롭게 C랑 N 사이에 뭐 하겠어? 결합이 생기지 않겠어? 이게 바로 뭐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주는 결합이잖아. 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이 펩타이드의 펩 때문에 단백질 분해 효소 같은 거 이름 보면 펩시닌이, 펩티노게닌이 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 펩자가 이 펩자인 거야. 펩자 나오면 단백질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어떤 결합을 한다?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조금 덧붙이자면 아미노산 2개당 펩타이드 결합 몇 개 한다? 1개 한다 정도만 기억을 하자는 거지. 그리고 뭐가 빠져나온다? 물이 빠져나온다까지만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됐냐? 그러면은 아미노산이 원래 1개, 2개 있었는데 이렇게 아미노산이 많이 결합을 했잖아. 요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펩타이드가 굉장히 많지. 쌤이 아까 많으면 앞에 뭐라고 붙이라고 했어? 폴리를 붙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펩타이드가 억수로 많다. 무슨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자, 요 그림이 너희 책에 있는 그림이잖아. 어때? 요게 아미노산이지 얘들아. 둘이 결합을 하재? 뭐가 빠져나온다고 했어? 쌤이 물 빠져나온다고 했잖아. 빠져나오고 있네. 그리고 동그라미 쳐. 요 부분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했으니까 펩타이드 결합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한두 개야? 아니지. 굉장히 많지. 그럼 봐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펩타이드와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아미노산이 결합한 뼈대가 보이는 거잖아. 많다. 뭘 붙인다? 폴리를 붙인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폴리펩타이드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자, 하나만 더 하자. 야, 단백질은 역할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 폴리펩타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뭐 나중에 생명과학 가면 1차 구조니 뭐 3차 구조니 하는데 다 치우고 봐봐. 이 폴리펩타이드가 막 자기 마음대로 구겨집니다. 그러니까 구겨진다는 건 3차원 공간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바로 그 입체 구조가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가지 특정한 요 그림 보이지? 특정한 뭘 가지게 된다고? 동그라미 쳐봐.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입체 구조. 바로 어떤 입체 구조를 가지는지가 뭘 결정한다고? 그 단백질의 역할과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고. 오케이? 그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너희 사람은 열이 많이 나면 위험해지거든, 생명이. 왜 그런 줄 알아? 이 단백질이 열에 굉장히 약해. 왜냐? 열 받으면 이 입체 구조가 망가져 버리거든. 오케이? 그래서 단백질은 열에 약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이 폴리펩타이드가 어떤 입체 구조를 가지느냐가 뭘 결정한다고? 바로 그 단백질의 역할과 기능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리하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폴리펩타이드 뼈대를 만들고 이것이 어떤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가지면 특정한 기능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단백질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 그렇잖아. 손톱 발톱도 있고 우리 몸의 효소도 단백질이고 너희들 그 왜 병원균 들어오면 그걸 막 잡아먹고 하는 거 있지? 항체 그런 건 전부 다 단백질이야. 헤모글로빈까지 단백질이야. 산소 공급하는 거. 야, 그렇게 기능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능 등을 나타내게 되느냐? 아까 우리 아미노산 몇 가지밖에 없다고 했지? 20가지밖에 없다고 했지.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많은 기능을 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아까 쌤이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뭐라고 했니? 또 동그라미 쳐.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고 했지. 그럼 도대체 어떤 입체 구조를 가질지는 누가 결정을 하느냐? 똑같은 아미노산이다 하더라도 쌤이 아까 봐봐. 단백질 형성할 때 아미노산이 쭉 결합을 했잖아. 그때 똑같은 아미노산이라도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별표 치세요. 바로 이겁니다. 그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게 뭐라는 거야?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라는 거야. 그걸 편하게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이냐도 중요하지. 물론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어떤 순서로 결합을 하느냐가 바로 단백질의 역할과 기능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쌤이 얘기했지? 열을 받으면 뭐 한다고? 입체 구조가 망가지니까 단백질의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단백질 종류는 헤모글빈 적어보자. 밑에다가 요게 이제 산소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얘도 단백질. 머리카락, 손톱, 피부, 뭐 그다음 근육, 효소, 뭐 호르몬 이런 건 전부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몸에 단백질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보자.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탄수화물은 얘들아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 아이가? 1번 맞네. 무기염류는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는 없는데 얘는 물에 녹아가지고 우리 몸에서 비타민 종류들 있지, 그지? 나트륨 종류 있지? 이런 건 전부 다 생리작용 조절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핵산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과정에 관여한다. 얘들아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사실은 단백질은 역할들이 다 있잖아. 맞지? 그러면 그 역할들이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지 어떤 순서의 아미노산 배열을 할지 정보를 줘야 되잖아. 그게 유전 정보잖아. 아까 쌤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 핵산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핵산이 사실상 뭐 하는 거냐면 단백질을 만들 때
정보를 주는 거야. 야,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 또는 저런 단백질을 만들어 하는 유전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헥사는 단백질 합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야. 오케이? 나중에 배울 거야. 물은 비열이 커. 그래서 비열이 크다 밑에 적어라. 비열이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 변화 있지.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아. 온도 변화가 잘 없어. 비열이 크면. 그래서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죠. 온도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질은 물 다음으로 인체 구성 비율이 가장 높다. 틀렸습니다. 고치세요. 뭘로 고쳐야 됩니까? 지질이 아니라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물 빼고 제일 많다고 했잖아. 틀렸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볼까요? 단백질 X를 구성하는 단위체 AB의 결합 과정을 나타냈다라고 돼 있고, 얘들아 동그라미 쳐라. 요게 무슨 결합이고? 요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 아이가 펩타이드 결합. 그리고 B는 그럼 뭐에 해당하겠어? 요거는 결국 아미노산에 해당하겠지. 그리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A와 B 모두 아미노산인데 결합을 할 때 뭐가 빠져나온다고 했지? 물이 빠져나온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물이 되면 되지. 기억, A와 B는 아미노산이다. 맞는 말. 니은 우리 몸에서 조건 없이 가장 많다 그러면 70%가 뭐야? 물이잖아. 그래서 맞는 말. 맞죠? 그 다음 단백질 X는 8개의 펩타이드 결합되어 있는데 쌤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쌤 봐봐. 아미노산이 2개면 펩타이드 몇 개야? 결합이 1개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의 아미노산이면 항상 펩타이드 결합은 7개가 돼야 돼. 이거 별거 아닌데 많이 틀리거든. 고쳐라. 단백질 X는 몇 개? 7개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게 맞습니다.